예, 이번 시간에는 세액공제 관련되는 부분 중에 일부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세액공제 관련되는 부분은 우리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적용하는 부분도 중요하기도 하지만 이론적인 내용, 기본적인 개념들을 정리해야 되기 때문에 프로그램과 관련되는 부분, 필요한 부분은 설명을 드리고요. 그렇지 않는 부분들은 우리 교재에 있는 내용 간략하게 정리하면서 정리하겠습니다. 자,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인데요. 중소기업에 대해서 적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중소기업에 대해서 적용을 해주는데 중고품 리스에 대한 투자 부분은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외하도록 되어 있고요.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 판매 시점 정보관리 시스템이라든가 정보보호 설비로서 감가상각 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 적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때 적용을 받는데 사업소득에 대한 세액만 하는데요. 부동산 임대업 소득에서는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투자 금액의 3%를 적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중요한 부분은 중소기업이 수도권 과밀력 채권역에 해당이 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부분입니다. 수도권 과밀력 채권역에 해당하는 사업장에서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으로서 정설 투자에 해당하는 것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대체 투자에 해당되는 경우만 적용을 한다라는 겁니다. 정설 투자라고 하는 부분은 숫자가 추가되는 부분입니다. 기계장치 A, B가 있는데 여기에 C라는 기계장치 취득했을 때는 안 되는 부분이고요. A, B 기계장치가 있는데 A는 사용할 수 없어서 폐기 처분하고 다시 A를 대체해서 사는 경우에는 수도권 과밀력제 권역이라 하더라도 가능하다. 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수도권 과밀력제 권역 안에서 디지털 장비나 정보통신 장비에 대한 정설 투자 또 대체 투자에 대해서만 가능하다라는 부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투자세액 공제는 최저한세 적용 대상이고 농특세 과세 대상입니다. 그리고 투자세액 공제와 중복 적용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자, 고용창출 투자세액 공제입니다. 고용창출 투자세액 공제는 소비성 서비스업 외의 사업을 기준으로 해서 적용을 합니다. 소비성 서비스업은 호텔, 여관, 주점업, 그 다음에 유흥 목적으로 목적으로 하는 사업, 이런 부분들이 됩니다. 이 사업을 제외한 나머지가 전부 다 적용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 경우에도 중고품 금융리스에 의한 투자, 그 다음에 수도권 과밀력제권역 내에 투자하는 경우는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외하도록 되어 있고요. 관련 투자 자산들은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고용창출 투자세액 공제와 관련해서는 사업용 자산을 투자하는 경우로서 해당 과세 연도에 상시 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 연도의 상시 근로자 수보다 감소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을 합니다. 감소하면 적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감소하지 않았을 때 적용하고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 연도보다 감소를 하더라도 적용은 해주는데 한 명당 1,000만 원씩 1,000만 원을 차감한 금액으로 해줍니다. 1,000만 원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그래서 고용창출 투자세액 공제는 기본적으로 고용 인원이 감소하면 안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기본 공제는 중소기업이나 일반 기업이나 중소기업은 고용 감소 시에 배제가 되고요. 중소기업은 고용 감소 시 1,000만 원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3% 적용해 주고 있습니다. 추가 공제 관련되는 감면 요율이 있습니다. 이거 참고로 보십시오. 자, 나머지는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고요. 상시 근로자에 대한 개념이 나오는데 상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를 말합니다. 외국인은 아니고요. 내국인 근로자를 기준으로 해서 적용을 하고 1번부터 6번까지 배제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근로자라 하더라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에 의해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없고 4대 보험료 내지 않으면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사실 기억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상시 근로자 수 계산에 대한 부분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어떻게 계산할 거냐는 건데 상시 근로자 수는 해당 과세 연도의 개월 수 분의 해당 과세 연도의 매월 말 현재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자, 상시 근로자 수 적용을 하고요. 자, 중복 적용 배제는 동일 사업연도에 고용창출 투자세액 공제와 사회보험료, 청년고용정대가 동시에 적용될 때는 하나만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투자세액 공제와 적용이 될 때도 하나만 적용을 합니다. 중복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거. 그래서 중소기업 투자세액 공제와 고용창출 투자세액 공제 비교해 놓은 표도 있습니다. 참고로 보십시오. 자, 최저한세 적용 대상이고요. 농특세 과세 대상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프로그램을 통해서 한번 보면 투자자산 기계장치 5천만 원, 공장 신축 5억입니다. 그리고 직전 연도 상시 근로자 수 1.4명, 당해 연도 상시 근로자 수 2.75명입니다. 자, 이런 경우에 고용창출 투자세액 공제 관련해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개인에서 공제 감면 쪽에 가시면 고용창출 투자세액 공제 명세서 작성하는 서식이 있습니다. 자, 이 서식에서 투자 금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입력하시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해당 과세연도의 투자분, 법인 중소기업이니까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 받기라고 하고 5천만 원 입력하면 3% 적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추가 금액에 대한 부분입니다. 투자 금액에 대해서 중소기업이고요.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존권역이 해당이 되느냐, 수도권 바뀌냐 하는 부분인데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존권역이다라고 보고요. 서비스업에 해당이 되느냐 하는 건데 서비스업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해당이 된다면 여로 체크를 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5천만 원 입력하면 공제율 추가로 4% 인정을 해줍니다. 여기서 이제 직원의 수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우리 F12 불러오기를 누르게 되면 우리 원천징수 메뉴에 사원 등록되어 있는 직원을 기준으로 해서 해당 연도와 직전 연도 직원 수를 불러옵니다. 그렇게 해서 상시 근로자 수를 계산을 해줍니다. 그래서 상시 근로자 수에 대한 개념들이 있는 세액 공제는 우리 고용창출 투자세액 공제 계산서에서 상시 근로자를 계산하신 다음에 이 내용을 참고해서 세액 공제를 적용하시면 굉장히 편리하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2.75명과 1.41명에서 대략 1.3명 정도가 1.34명 정도가 그러니까 증가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탭으로 가면 추가 공제 금액에서 두 번째 탭 고용 증가 인원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당해 연도 2.75명이고요. 직전 연도 1.41명입니다. 그리고 21번, 22번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부분은 없기 때문에 무시하시면 되겠고 1.3명을 기준으로 1,340만 원까지 그러니까 한도로 해서 공제 한도로 해서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한도 금액 내에 있기 때문에 350만 원을 세액 공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고용창출 투자세액 공제를 적용한다라고 하면 이렇게 고용창출 투자세액 공제 계산서를 작성하신 후에 세액공제 조정명세서에 가서 불러오기를 통해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단 부분에 고용창출 투자세액 공제가 반영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투자세액 공제는 5천만 원 기준으로 3% 적용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150만 원 나옵니다. 중소기업 투자세액 공제와 고용창출 투자세액 공제는 둘 중에 유리한 쪽을 선택해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중복 적용이 안 된다라는 점. 그래서 3%에 해당되는 금액을 그러니까 공제 대상 금액에서 제가 중소기업 투자세액 공제에서 배제하고 고용창출 투자세액 공제만 적용하는 걸로 했습니다. 단기세액 공제 두 번째 탭으로 넘어가서 2월 공제 부분을 설명을 합니다. 고용창출 투자세액 공제 2017년도 귀속분이고요. 자, 구분해서 FE 코드 도움을 통해서 관련되는 항목을 찾습니다. 찾아서 2017년도 분이고 단기 공제할 부분으로 해서 적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최저한세 적용 여부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 적용 여부에 대한 부분은 추후에 최저한세 계산을 한 후에 적용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런 형태로 세액공제 조정명세서 작성을 했고요. 작성을 하고 난 이후에 세액공제 신청서를 또 작성을 합니다. 이거는 불러오기를 통해서 작성을 하시면 되는데 자,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 350만 원 반영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저장을 하시고 난 다음에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에서 종합소득세 신고서로 갑니다. 신고서의 8번 탭에 가서 F7번 세액공제 입력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러니까 F8번 세액공제 조회라고 있죠. 조회를 누르게 되면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에서 관련되는 세액공제 내용들을 전부 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확인하셔서 반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형태로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우리 교재 217페이지에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자,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부분 공제 요건을 보면
요건이 조금 복잡한데요. 상시 근로자의 해당 과세 기간의 평균 임금 증가율이 직전 3개 과세 연도의 평균 임금 증가율보다 평균치보다 커야 됩니다. 그리고 근로자 수가 증가해야 됩니다.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 이런 경우에 적용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두 가지 요건 모두 다 충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세액 공제 금액은 직전 3년 평균 임금 증가분의 5%입니다. 중소기업은 10% 적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가된 경우에는 혜택을 볼 수가 있고요. 중소기업 세액 공제 특례가 있습니다.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즉 평균 임금 증가율보다 크거나 그러니까 상시 근로자 수가 같거나 클 경우, 또 직전 사업연도의 평균 임금 증가율이 음수가 아닐 때에는 2017년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전체 중소기업의 평균 임금 증가분을 초과하는 임금액의 10%를 공제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10%를 위에 이렇게 2번에 있는 일반적인 세액 공제액하고 상관없이 적용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특례가 적용이 되고 있고요. 자, 정규직 전환 임금 증가 세액 공제 요건 및 공제 부분입니다. 자, 이 경우도 모두 충족해야 되는데 해당 과세 연도에 정규직 전환 근로자가 있어야 되고 근로자 수가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 직전 연도보다. 이런 경우에 임금 증가분에 대해서 5%, 중소기업은 20%, 중견기업 10% 해줍니다. 자, 이 경우 사후 관리가 있습니다. 뭐냐면 과세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 내에 근로관계가 끝나게 되면 관련되는 세액공제 받은 세액과 이자 상당액을 계산해서 추가로 납부해야 된다라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상시 근로자 수는 아까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고용창출투자세액 공제 명세서 작성하는 데에서 계산한 근로자 수로 적용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타 사항은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 공제는 다른 공제 감면과 중복 적용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최저한세 적용 대상이고 농특세 과세 대상입니다. 2월 공제도 허용이 됩니다. 청년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 공제 관련되는 부분인데요. 여기에도 소비성 서비스업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 모두 다 적용을 해줍니다. 그리고 17년 12월 31일까지 하면 되는데요. 자, 이때 보시면 직전 연도보다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가 증가한 인원수, 직전 연도보다 전체 정규직 근로자 수가 증가한 인원수, 직전 연도보다 상시 근로자 수가 증가한 인원수, 셋 중에 가장 적은 인원수입니다. 셋 중에 가장 적은 인원수를 기준으로 해서 300만 원, 중소기업은 1000만 원, 중견기업은 700만 원입니다. 대부분의 기업들은 개인사업자들은 중소기업에 해당이 될 거기 때문에 1000만 원 부분을 적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큰 혜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 고용 증대 시킨 기업은 세제 혜택이 굉장히 크다라는 점 강조를 드리고요. 자, 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개념이 나오는데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 중에 다음과 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한 근로자가 됩니다. 이런 부분들 제외되는 부분들을 빼고 계산하시면 되겠고요. 청년 정규직 근로자는 15세 이상 29세 이하의 자를 의미합니다. 자, 상시 근로자는 고용창출투자세액 공제 부분과 같습니다. 그 다음에 상시 근로자나 청년 정규직 근로자, 전체 정규직 근로자는 근로자 수를 계산할 때 매월 말 현재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사업연도 월수로 나눠서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수점 이하로 계산이 되게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기타 사항에서 동일 사업연도에 고용창출투자세액 공제와 청년고용정대세액 공제가 중복 적용이 되면 둘 중에 하나만 적용을 합니다. 최저한세 적용 대상이고 농특세 적용 대상입니다. 자, 중소기업 고용 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 공제가 되겠습니다. 자, 중소기업에 대해서 201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 연도까지 상시 근로자 수가 증가하게 되면 그 증가한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를 공제를 해주는데요. 청년 및 경력 단절 여성의 경우에는 관련되는 금액에 대해서 100%를, 그 외에는 50%를 적용을 해줍니다. 근데 신성장 서비스 영위하는 중소기업은 75%를 해준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적용을 하시면 되겠고, 사회보험료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장기요양보험까지 적용이 됩니다. 자, 이때에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그 사회보험료 부담 금액은 해당 과세연도의 청년등 상시 근로자 수분에 청년등 상시 근로자에게 지급한 총 급여액을 기준으로 하시면 됩니다. 사회보험료 적용을 해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굉장히 큰 혜택이 적용이 됩니다. 자, 사회보험료는 우리 프로그램에서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까지 장기요양보험까지는 자동으로 반영이 됩니다. 근데 산재보험 요율은 자동으로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산재보험 요율은 우리 업종마다 요율이 다 다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좀 판단을 하셔서 챙겨서 적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상시 근로자의 개념 나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에 해당이 됩니다. 챙겨보시면 되겠고요. 청년 경력 단절 여성에 대한 부분, 청년 상시 근로자는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근로자를 말하고요. 경력 단절 여성에 대해서는 해당 기업에 1년 이상 근무를 했었어야 되고 임신, 출산, 육아 사유로 퇴직을 해야 되고요. 퇴직한 날로부터 3년에서 10년 미만의 기간이 지나야 됩니다. 이런 사람이 그 기업에 입사를 하게 되면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 수는 매월 말 현재 상시 근로자 수의 합을 기준으로 해당 과세연도 개월수로 나눠서 계산을 합니다. 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2월 공제, 5년간 2월 공제됩니다. 최저한세 적용 대상이고요. 농특세, 비과세 됩니다. 일부 감면세액과 중복 배제되고요. 고용창출투자세액 공제와 사회보험료 세액 공제가 중복 적용되는 것이 배제됩니다. 자, 여기까지 기본적인 우리 세액 공제에 대한 항목들을 정리를 했습니다.